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나는 빨갛게 있지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아니죠 콜라 발언. 일명 홍카콜라 홍준표 대구시장. 젊은이들에게는 홍버지, 홍할배, 홍감탱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직설적인 화법에 때때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지지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빨갛게 있지. 몸은 저 멀리 대구에 있지만 여의도로 계속해서 공을 쏘아 올리던 홍준표 시장.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한 사람이 있죠.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 해촉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화풀이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늘 좀 그 정도 하시죠. 그렇습니까? 대표님 넘어가는데 민주당 쪽 질문. 하지만 이 두 사람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 있는데요. 13년 전 국회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이 다정한 모습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아서 그의 입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김기현 대표였는데요. 이런 인연이 이어져 5년 전 지방선거 때도 두 사람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 울산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큰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선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황우나 해 걷는 거 딱 보니까 아이고 저 김기현이 저 선거 볼 것도 없다. 김기현이가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내가 23년 동안 정치판에 있으면서 선거라 하는 선거는 다 해봤어요. 선거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선거에 대한 감은 지금 현존하는 정치판에서 내가 최고로 났습니다. 김기현이가 100% 된다. 내가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10년지기 연의 금이 간 상황. 하루아침에 당 고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홍준표 시장. SNS 글 하나 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던 프로 패북러 그가 어제 하루 글을 무려 8번이나 고쳤으면서 김 대표를 정면 공격했는데요. 나는 당원비 50만 원씩 내고 있다. 앞으로 더 왕성하게 의견 낼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과 어쨌든 이번 조치 꼰대당이라는 느낌 지울 수 없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광훈에게 약점이 잡혔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너 혹시 너 정광훈한테 무슨 돈 받았냐? 이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으로 이제 따져가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렇죠. 실제 징계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멱살 잡을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안타깝지만 당대표는 그런 비아냥을 자기가 참아야 돼요. 이거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제 그 해촉 소식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치권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리플레이 보니까 10년 전에는 두 사람이 상당히 좀 친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승전 위원. 자, 홍준표 시장 어제 해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견 개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오늘 SNS 글 올렸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 아까 나와 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앞통수를 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뒤통수를 친다. 느닷없이 뒤통수 치는 것. 그거 정말 비열한 짓이다라고 오늘 올렸다가 저게 삭제되고 그다음에는 사실상 나와 있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지금 이렇게 방송 중에 찾아볼 수는 없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냥 뭐 국민의 어떤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했는 사람이 했는 분이 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상임고문 해촉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김기현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 앞에 단어가 판사는 언제나 살피고 엿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김기현 그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런 이야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한번 여쭈고 싶은 거는 저 말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사들 저렇게 살피고 엿보는 버릇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이 99%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판사라는 거는 정의롭게 사건의 중심에서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누구를 살피고 누구를 엿보는 것 과연 그 버릇이 모든 판사에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일면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예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두 분의 좀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젠틀하시고요. 되게 중재하시고 협상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주류를 뚫고 그 기존의 흐름을 뚫고 새로운 주류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흐름을 잘 이어나가는 역할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의 큰 주류는 바로 윤심이자 당심 100%로 뽑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심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광훈 그리고 태영호, 김재원 이 세 분의 공통점, 극우적 성향의 성향을 띠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을 뚫지 못하시고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래서 왜 첫 번째 당의 면직이 앞서서 망언을 했던 4.3 관련 망언을 했던 태영호도 아니고 또 광주 관련된 5.18 망언을 했던 김재원도 아니고 왜 첫 번째가 홍준표여야 되느냐. 이건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례적인 상임고문의 해촉 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추측들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결정한 거냐 아니면 이거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만장일치로 된 거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요. 이거 대통령실에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자, 이런 추측들 당 지도부의 일원이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 해촉 김기현 대표가 혼자 직권으로 결정한 건가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건 뭐 의결 사항도 아니고 또 협의 사항도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우리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과 협의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해촉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원칙으로 바로잡아 놓는 거거든요. 네. 이거 상임위원이 고문을 위촉했다가 해촉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임 고문들 속에는 이렇게 홍준표 시장님처럼 지자체 장을 하시고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정계를 떠나신 원로들이 상임 고문으로 지금 위촉돼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바로 잡아놓았는데 너무나 이 해촉을 뭐 면직, 징계 이렇게 과도하게 저는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중에 이제 당의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째 해촉의 반대말은 위촉이잖아요. 당시에 예. 위촉하셨을 때 이미 대구시장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비대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홍 시장님을 위촉했는지 그때 그 위촉 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새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새 지도부는 이런 상임 고문 이 리스트를 보고 이걸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제 홍준표 시장 해촉을 하면 분명히 반발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논의에서 이거 해촉해야 된다라고 다 동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네. 오직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자체 장이 계속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 네. 이런 데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해촉 이후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앞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뭐 징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가만두고 왜 먼저 홍준표 시장에게 칼을 댄 거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긴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에 관련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해촉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죠. 그리고 이 징계라는 건요. 이게 당대표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합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어제 임명됐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들이 구성되고 거기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이미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당 지도부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이런 조치들은 다 이미 취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선을 좀 그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그어라, 간계를 끊어라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데 아니 뭐 이어진 선이 있어야 끊어도 끊고 관계가 있어야 끊겼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는 전광훈 목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자꾸 끊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관계가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우리 당과 관련한 발언을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 지도부가 전광훈 목사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정치하시고 또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저희 당 지도부와 전광훈 목사를 이어넣는지 이런 건 정말 대단히 이제 불쾌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 홍준표 시장 해촉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런 추측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사 출신이고 굉장히 중재형인데다가 원래는 홍 전 대표와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통령 의중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정현 전 의원님 같은 경우라면 지금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의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의 얘기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받네요. 너무 좋습니다. 말할 기회가 생겨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 의중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아마도 독립적인 삼권 분립의 어떤 의회기관이라고 보는 국민 별로 없으실 겁니다. 대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혔는지 모든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했고 당신 100%, 윤심 100%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죠. 아마 모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초보 대통령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대통령실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아주 분개했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 말했던 당심과 윤심 100%인 국민의힘을 통해서 오늘의 이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지수 기자, 이 홍준표 시장 해촉으로 당이 조금 안정될 거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이 먼저 선을 넘었다. 하지만 지도부도 잘한 것 없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일련의 홍 시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이를 참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적절한 액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국민들은 전광훈을 자를 거냐고 물었는데 홍준표를 잘랐다며 전문 홍답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시청자 댓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재현 의원께 좀 해드릴게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묘지를 비공개로 참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거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올라와 있어요. 참배를 했어요? 사실 저 모습을 보면 안에 있는 5.18을 하는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정광훈 목사고 얘기할 때 5.18에 대해서 우리는 그 헌법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가서 저런 행동을 했다면 뭐 논외로 치겠는데 그게 비공개라서 좀 더 진정성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진정성이 계속 확보되려면 그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과연 5.18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5.18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분명히 남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답변 중에 화면으로 이게 방명록에 이렇게 쓴 글도 나오던데 관련해서 댓글들이 좀 있네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월동 묘역에 가서 하는 거짓 사과를 어떻게 믿나 이런 댓글도 있고 공천 못 받을까 봐 저런 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